안녕하세요. 세상은 19세 청년 수호에게 냉혹한 공식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세상은 더 차갑고 가차 없어진다. 그는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단 하나의 따뜻함을 팔았습니다. 군고구마였습니다. 추위로 온통 붉게 변한 소년의 손. 낡은 패딩과 털모자 아래로 그가 지키려는 것은 단 하나. 폐암 말기 할아버지의 병원비였습니다. 3천만 원의 생명줄 앞에서 전국 상위 0.1% 수능 성적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으로 걸려온 병원의 독촉 전화는 한겨울의 얼음장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가 이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세강그룹 회장의 최고급 저택. 그곳은 풍요로웠지만 8세 소녀 하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심리적 거식증을 앓고 있었고 8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연 아가씨, 식사 시간입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싫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먹기 싫어요. 최강우 회장은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감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딸을 통해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심리 상담 선생님이 오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최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15명의 의사를 불렀지만 아무도 하연이를 고치지 못했어. 그날 오후 최 회장은 하연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하연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소녀의 눈빛은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을 타고 차 안으로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벽난로의 차가운 불이 아닌 길거리의 생생한 온기였습니다. 소녀의 창백했던 눈빛이 처음으로 빛났습니다. 멈춰요. 하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운전기사가 놀라서 차를 세웠습니다. 따뜻한 냄새. 하연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가씨. 운전기사가 급히 따라갔습니다. 하연이 향한 곳은 길모퉁이에 세워진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군고구마 2,000원. 수호가 손님들에게 밝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뜨끈뜨끈한 군고구마. 한겨울에 딱 좋아요. 하연은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그 따뜻한 증기와 달콤한 냄새에 소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어머, 꼬마 손님.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고구마 사러 왔어요? 네. 하연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수호는 잠깐 놀랐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꼬마 손님. 고구마는 한 개에 2,000원이야. 두 분이시면 4,000원이면 충분할 텐데요. 수호는 하연의 손에서 5만 원을 도로 쥐어주고 가장 큰 고구마 2개를 골랐습니다. 여기요, 제일 맛있는 거. 그리고 작은 고구마 하나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꼬마 손님, 가장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하연은 뜨거운 고구마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온기에 소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천만에요. 수호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하연은 차로 돌아와 고구마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꿀물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운전기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8년 만에 맛보는 삶의 온기였습니다. 따뜻해요. 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그날 밤 최강우 회장은 운전기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께서 오늘 처음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뭐?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먹었는데? 군고구마였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군고구마요. 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군고구마를 판 청년의 얼굴은 어땠나? 그게 말씀드리기가. 운전기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서 말해.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청년이 회장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극적 정지.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자존심 때문에 사랑했던 아내 이정민을 집에서 내쫓았던 날. 그리고 또 다른 딸 서연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날. 만약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정민이라면 최 회장은 숨겨진 또 다른 죄책감, 자신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신원조사를 시작해. 최 회장이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 나이, 가족관계, 모든 걸 알아내.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수호는 평소보다 일찍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병실 문을 나서며 수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1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그의 손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수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19세 청년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노인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세강그룹 저택. 하연은 아침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하연아, 정말 먹을 거니? 최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 하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 따뜻한 거 또 먹고 싶어요. 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년 만에 딸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연아. 최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꼭 구해줄게. 오후 3시 최 회장의 전용 세단이 수호의 리어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수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청년 양반. 네.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가씨한테 고구마 파신 분 맞죠? 아, 네. 맞아요. 수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 꼬마 손님 고구마 맛있게 드셨나요?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양복 한 벌 가격만 해도 수호의 1년치 생활비보다 비싸 보이는 남자. 70대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눈빛. 최강우 회장이었습니다. 청년. 최 회장이 수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수호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수호입니다. 김수호. 최 회장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나? 수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민입니다. 수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정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강우야, 나 임신했어. 이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날.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젊은 최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 확장하느라 정신없는데. 아이는 무슨 아이야? 하지만 강우야. 우리 아기야. 시끄러워. 최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없으면 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이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최강우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최 회장을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최 회장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수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며 사나? 군고구마 팔고 있습니다. 수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대학도 포기했어요. 할아버지? 네. 왜 할아버지요? 수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최 회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네, 이거. 최 회장이 명함을 건네려는 순간 따르릉, 따르릉. 수호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수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 김영수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뭐? 라고요? 수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호는 리어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청년. 최 회장이 불렀지만 수호는 이미 멀어진 후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따라가. 최 회장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저 청년이 가는 곳으로 당장 따라가. 세단이 급히 출발했습니다. 15분 후 시립병원 응급실. 수호는 복도를 뛰어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수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네. 수호가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3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입금하셔야. 수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000만 원. 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늘 번 돈 8만 원. 통장 잔고 12만 원. 전부 합쳐도 2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저.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증금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수호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먼저 수술해 주세요. 돈은 제가 꼭 구해올게요. 죄송합니다. 그건 병원 규정상
제발요. 수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내가 낸다.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했나? 최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입금해. 네, 회장님. 비서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수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저를?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당장 시작하시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최 회장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수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똑같은 얼굴, 이정민을 닮은 눈빛.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네는? 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나? 수호가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네. 수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년 수능 전국 상위 0.1% 받았어요. 0.1%? 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정도 성적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었겠군. 네. 합격했었어요. 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했죠. 최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장학금 받아도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를. 네. 수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25년 전 이정민을 내쫓지 않았다면, 만약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곁에 있어줬다면, 이 청년은 지금 명문대 캠퍼스를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고구마 리어카가 아니라 책가방을 메고. 자네.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 들은 적 있나? 수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어요. 수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지 않았고요. 최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있다 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수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랑 저를 버린 사람인데 무슨 얼굴로 만나겠어요? 최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네. 수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질 겁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복도를 떠났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최 회장은 수호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1시간 후 중환자실. 수호는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된 노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호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최 회장도 그 뒤에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저 노인이 이정민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장인어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회장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청년. 최 회장이 수호를 불렀습니다. 이제 집에 가보는 게 어떤가? 수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래요. 하지만 자네도 쉬어야 괜찮아요. 수호가 바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깨실 때까지. 최 회장은 한숨을 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담요 2개, 그리고 따뜻한 음식 가져와. 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당신은 왜? 수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네. 우리 딸 하연이가 자네 덕분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네. 아, 어제 그 꼬마. 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던 아이가 자네 군고구마 먹고 처음으로 웃었어. 수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었네. 최 회장이 수호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베푼 온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수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 그냥 장사했을 뿐인데요. 그게 아니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우리 딸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줬어. 따뜻함을 줬단 말이야.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분 후 비서가 담요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수호에게 먼저 주게. 네. 비서가 수호에게 따뜻한 죽과 담요를 건넸습니다. 이건 먹게. 최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힘들 텐데 기운 좀 내야지. 감사합니다. 수호가 죽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중환자실 복도에서 나란히 앉아 밤을 샜습니다. 최 회장은 수호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닮은 얼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호의 머리칼을 한 올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세강그룹 본사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DNA 검사 긴급으로 진행해. 최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내 혈액 샘플 비교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 안으로 결과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민.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건가? 오후 5시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자관계 확률 99.99%. 최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달려갔지만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내 아들이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눈물 한 번 안 흘리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정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젊은 시절의 최강우와 이정민. 둘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최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 어느 가을날 강우야 나 임신했어. 이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야. 젊은 최강우는 서류를 보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아기.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지금 내가 사업 확장하느라 정신없는데. 최강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아이는 무슨 아이야? 지금 회사가 망할 위기라고. 하지만 강우야. 이정민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잖아, 우리. 시끄러워. 최강우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없으면 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강우야. 나가라고 했어. 이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최강우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서 최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정말 미안해. 만약 그때 내가 너를 붙잡았다면 수호는 지금쯤 대학생이 됐을 텐데. 군고구마가 아니라 책을 들고 있었을 텐데. 똑똑.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비서실장이 들어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정민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최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을 내리깔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정민, 25년 전 최강우 회장과 결별 후 홀로 아들 출산, 생활고로 식당 서빙, 청소 일용직 등 전전. 아들 수호 5살 때 과로로 쓰러져 병원 후송, 뇌출혈 진단, 수술 실패로 사망.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로.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민 여사는 하루 16시간씩 일하셨다고 합니다. 아들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회장님, 내가 정민이를 죽인 거라고. 최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그때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정민이는 죽지 않았어.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호는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로 수호는 어떻게 살았나? 이정민 여사의 아버지 김영수 씨가 수호군을 맡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호군은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새벽 5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국 상위 0.1%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천재입니다, 회장님. 그 환경에서 그 성적을 낸 건 기적입니다. 내 아들이야.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아.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작년 서울대 합격 후 수호군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왜? 외할아버지 김영수 씨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호군은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회장님, 내 아들이 길거리에서 고구마를 팔게 만들었어. 최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울대를 포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을 어떻게 해? 최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19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수호를 만나게 해줘. 하지만 회장님, 아직 수호군은 회장님이 아버지인 걸 모릅니다. 알아.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병원 중환자실 앞. 수호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샌 얼굴이었습니다. 청년.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수호를 불렀습니다. 네. 수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 회장님. 최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가?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나실 거래요. 수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최 회장이 수호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침은 먹었나? 아니요,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나? 조금요. 최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샌드위치 2개 가져와.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간 사이 최 회장은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청년. 네. 자네한테 물어볼게. 있네. 수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약. 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자네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수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모르겠어요. 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어머니랑 저를 버린 사람인데요. 수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얼굴로 이제 와서 나타나겠어요? 최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그래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수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나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수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얘기 했네요. 아니야. 최 회장이 수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자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뭐라고요? 수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네, 지금. 들어가 보세요. 수호가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도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안 김영수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수호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수호예요. 미안하다, 수호야. 할아버지가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수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때 할아버지가 문 옆에 서 있는
최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수호가 최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수술비를 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최 회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최강우 아닌가? 중환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수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이분을 아세요? 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안 알겠니? 할아버지가 최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을 버린 사람인데. 수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 라고요? 수호야. 할아버지가 수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시선이 천천히 최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수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요? 미안하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아니야, 수호야.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하지만 절대 찾지 말라고. 왜요?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 유언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수호는 최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수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군요. 최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수호야. 할아버지가 말렸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다고요. 알고 있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잘못인 걸 알면서. 수호가 최 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수호야, 그만해. 할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수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최 회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수호야.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가세요. 수호가 최 회장을 밀쳤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호야. 가라고요. 수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니, 수호야? 괜찮아요. 수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온 최 회장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최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하지만 회장님. 됐네. 최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호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물러서야 해.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이정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아. 최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거부당했어. 당연한 일이지. 내가 너무 늦었으니까. 똑똑.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 하연 아가씨입니다. 문이 열리고 8살 소녀 하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하연이 최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아빠는 안 울었어. 최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연이 아빠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빠, 군고구마 오빠. 어디 갔어요? 오빠는. 최 회장이 딸을 안았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럼 제가 위로해 줄까요? 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따뜻한 거 줬잖아요. 이번엔 제가 오빠한테 따뜻한 거 줄게요. 최 회장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구나, 하연아. 다음 날 병원.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수호는 다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군고구마 2,000원. 수호가 손님들에게 외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하나 주세요.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요. 수호가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그때 수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여보세요? 수호 군이죠? 저는 서울 남부구청 단속반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그쪽 지역에 단속 나갑니다. 허가 없이 노점 영업 중이시죠? 단속 대상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내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호는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단속?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고구마 장사가 없어지면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하지? 수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수호는 리어카를 끌고 평소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청 단속반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저기요. 단속반 직원이 수호를 불렀습니다. 여기 노점 영업 불법입니다. 잠깐만요, 제발. 수호가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직원이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안 돼요. 수호가 리어카를 꼭 잡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돈을 못 벌어요.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닙니다. 직원 2명이 수호를 밀쳤습니다. 수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리어카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망치로 리어카를 부수는 소리. 안 돼요. 수호가 바닥을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하지만 직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는 순식간에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 그의 목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그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단속반 직원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단속하라고 했소? 그건 최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장
바꿔주시오.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분 후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구청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최 회장은 차갑게 구청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청년의 리어카를 누가 부수라고 했소? 그건 저희 단속 지침에. 지침?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세 청년이 폐암 말기 할아버지 병원비 벌려고 하는 장사를 부순 게 지침이요? 구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배상하시오. 최 회장이 단속반 직원들을 가리켰습니다. 리어카가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이 벌었을 돈 전부 배상하시오. 네. 구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청년이 장사하는 동안 단속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보시오. 구청장과 단속반 직원들이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수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리어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게.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호야. 최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아들아. 수호가 최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세요. 수호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가라고요. 하지만 자네. 필요 없어요. 수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도움 필요 없다고요. 수호야.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수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 최 회장이 급히 수호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수호는 최 회장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호야. 최 회장이 다급하게 수호를 흔들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차를. 네, 회장님. 세강그룹 전용 병원 VIP 병실. 수호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은 건가?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리가.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회장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환자분 위에 궤양도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굶으신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 손, 거친 손. 19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안하다, 수호야.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수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호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수호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지? 병원일세.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쓰러져서. 수호는 최 회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수호야, 제발. 가라고요. 수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호야, 한 가지만 들어줘. 자네 할아버지 병원비 내가 다 낼 테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필요 없다고요. 수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알았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 자네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옆에 있을게. 문이 닫혔습니다. 수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오후, 최 회장은 세강그룹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다고요? 그렇네. 최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세강그룹 산하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이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름은 은혜복지재단. 최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일세. 회장님, 그건. 그리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것이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왜 갑자기 속죄일세?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속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19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네. 최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 초기 자금으로 500억 원을 배정하게. 500억이요? 그렇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회장님께서 직접, 아니,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 김수호가 맡을 것이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자를? 아직은 아니네. 최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내 아들이 이 자리에 앉을 것이네. 그날 저녁 병원. 수호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나야, 오빠.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하연이 달려와서 수호를 안았습니다. 꼬마. 수호가 놀라서 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수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짜잔. 그것은 군고구마였습니다. 우리 집 요리사 아저씨가 구워줬어요.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먹어요. 하연이 군고구마를 수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고마워, 꼬마. 수호가 군고구마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꿀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빠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래요. 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우리 집 엄청 넓어요. 오빠 방도 있어요. 수호가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꼬마. 하지만 오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왜요? 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수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빠한테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해. 그날 밤 수호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최강우.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 미워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수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부서졌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수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수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자분 병원비가 모두 납부됐습니다. 네. 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낸 게 아닌데요? 세강그룹에서 전액 납부하셨어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수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강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50층 빌딩. 수호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그 사람이 있겠지. 수호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수호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최강우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럼 죄송하지만 저 김수호라고.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수호님이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비서실장이 내려왔습니다. 수호 군이시죠?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실장이 수호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50층 회장실. 문이 열리고 수호는 들어갔습니다. 최강우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최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상태는 어떤가? 좋아졌어요. 수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 감사합니다. 아니야.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가요? 최 회장은 수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네. 속죄요? 그렇네. 최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호야, 앉게. 수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어. 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뭘? 당신을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당신 때문에 아프셨고요. 알고 있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와서 잘해주신다고. 수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자네를 지켜주는 것.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필요 없어요. 수호야.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수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호야, 기다려. 최 회장이 수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놔주세요. 수호가 최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수호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알겠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주겠네. 천천히 생각해봐. 수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네. 최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최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낡은 방. 하지만 이곳이 수호가 1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수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수호와 어머니 이정민. 둘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호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여보세요? 수호 군이죠? 서울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네. 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년에 합격하셨다가 등록 포기하셨죠? 네. 맞는데요. 세강그룹에서 전액 장학금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전부 지원됩니다. 수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입학 가능하신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수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대요. 정말?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수호야. 정말 잘 됐구나. 네. 그런데 수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강우 말이냐? 네. 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도 장학금도 전부 그 사람이.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수호야. 네, 할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수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운데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수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호야, 할아버지가 한마디만 할게. 네. 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엄마가.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했어.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수호야. 할아버지가 수호를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라. 미움 때문에 평생을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할아버지. 수호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호는 결심했습니다. 최강우 회장을 다시 만나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다음 날 오후 세강그룹 본사. 수호는 다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호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왔구나. 네. 수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앉게. 최 회장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학.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학금 감사합니다. 아니야.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수호가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세요.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왜 수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어머니를 떠나보냈는지. 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내가 29살 때였어. 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 그때 내 어머니를 만났어. 수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민이는 대학 졸업하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 어느 날 내가 그 카페에 들어갔고 정민이가 커피를 내왔지. 최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첫눈에 반했어. 그렇게 맑고 따뜻한 눈빛은 처음 봤거든. 나는 매일 그 카페에 갔어. 정민이와 조금씩 가까워졌고 6개월 후 우리는 연인이 됐지.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이는 나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내가 포기하려 할 때 용기를 줬지. 하지만 나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 부도 위기에 몰렸지. 그때 대기업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 좋은 조건이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 무슨? 내가 독신이어야 한다는 조건. 수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회사 회장의 딸과 결혼해야 인수가 성사된다고 했어. 나는 거절했어. 처음에는. 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망할 위기였어. 직원들, 가족들 모두가 내게 매달렸지. 최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정민이가 임신 사실을 알려왔어. 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패닉에 빠졌어. 회사를 살리려면 정민이를 떠나보내야 했고 정민이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어야 했어. 그래서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 정민이를 내쫓았지. 아이와 함께. 수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어. 지금의 세강그룹이 됐지. 하지만 그 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어. 매일 밤 정민이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버린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했어. 최 회장이 수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네를 만났을 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수호야.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수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줘, 수호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격은 없지만 제발 용서해줘. 일어나세요. 수호가 최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안 돼.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용서할 때까지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제발 수호야.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재벌 회장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수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괜찮네. 최 회장이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수호는 최 회장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손. 일어나세요. 수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최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5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시간을 주세요. 수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알겠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네. 얼마든지. 수호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최 회장이 할아버지를 위해 새 집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30평.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놀라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좋은데. 최강우 회장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수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그 사람이. 네. 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호는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수호야. 네, 할아버지. 너 이제 결정했니? 아직이요. 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날 밤 수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최강우,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 미워했던 사람,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수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수호는 세강그룹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닌 로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수호. 수호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로비에 있어요. 잠시 후 최 회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수호야. 최 회장이 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호는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25년 전 최강우와 이정민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습니다. 여기. 최 회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민이가 일하던 곳이야. 수호는 카페 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그래.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오곤 했지.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학 갈게요. 수호가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원해주신 장학금으로.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수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왜 당신을 사랑했는지.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커피잔에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수호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달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 1학년. 캠퍼스를 걷는 수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굶주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호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수호가 돌아보니 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나? 네. 오후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럼 나랑 갈 곳이 있는데. 어디요? 보면 알 거야. 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수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지은 깨끗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혜복지재단. 이게 자네를 위해 만든 재단이야.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지. 그리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어가 보자. 최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단 안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은 김수호 군이야. 최 회장이 수호를 소개했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될 분이지. 수호가 놀라서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이사장이요? 그래.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이 재단을 이끌어줬으면 해. 하지만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요. 괜찮아. 최 회장이 수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졸업하고 정식으로 맡아도 되고. 수호는 재단 안을 둘러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속죄야. 최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서.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수호는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청서들이 수백 장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최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자네처럼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수호는 한 장의 신청서를 펼쳤습니다. 19살 여학생.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심. 대학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할 위기. 이 학생 도와드릴 수 있나요? 최 회장이 신청서를 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최 회장이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하고 어머니 병원비도 지원하게. 네, 회장님. 수호는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 수호는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20명의 청년들. 모두 수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수호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수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고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수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이루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 회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멋지게 자랐어.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수호를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수호가 저택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 최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나도 이 큰 집이 외로워. 오빠. 하연이 계단을 뛰어내려 왔습니다. 오빠 왔어요? 응, 꼬마. 수호가 하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응. 저녁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자요. 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호는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괜찮다면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최 회장, 하연 그리고 수호. 처음으로 가족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오빠, 이거 맛있어요. 하연이 수호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고마워, 꼬마. 수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사 후 거실. 하연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수호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수호가 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생각해봤어요. 수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최 회장이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으니까요.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일을 같이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싶어요.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수호야. 최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수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호야. 최 회장이 수호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 최 회장은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로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 회장은 병실로 들어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최 회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를 버린 것, 수호를 고생시킨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수호한테 잘해주는 거 다 알고 있네. 수호도 이제 자네를 받아들이려 하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딸 정민이도 자네를 끝까지 사랑했지. 그러니 이제는 앞을 보게.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최 회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수호군. 교수가 수호를 불렀습니다.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됐네. 성적 우수자 5명 중에 자네가 1등일세.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호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수호는 일주일에 3번씩 재단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수호 이사장님. 직원들이 수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신규 장학생 면접이 있죠? 네,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자 300명. 그중 선발 인원은 50명.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면접실. 수호는 지원자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18살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고요. 전국 상위 3% 받았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학 정말 가고 싶어요. 수호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수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액 장학금 지원할게요. 그리고 생활비도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정말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호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최 회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수고했네, 수호야. 아버지. 수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수호는 자연스럽게 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몇 명 선발했나? 50명이요. 모두 정말 열심히 사는 학생들이에요. 그래.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이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할아버지도 오시기로 하셨어. 수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처럼 같이 식사하자꾸나. 그날 저녁 최 회장의 저택. 넓은 식탁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최강우 회장, 할아버지 김영수, 하연 그리고 수호. 할아버지. 하연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가 하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요즘 잘 먹고 있니? 네. 수호 오빠가 매일 챙겨줘요. 할아버지는 수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등어 구이, 된장찌개, 나물무침.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많이 드십시오. 최 회장이 할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맙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챙겨줄 줄은 몰랐네. 죄송합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하니 다행이지.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빠, 나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하연이 환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꼬마. 수호가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준 따뜻한 거 덕분에. 따뜻한 거? 군고구마요. 하연이 웃었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나도 따뜻해졌어요.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최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식사 후 거실.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가? 할아버지도 여기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도 넓고 간호사도 계시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수호야. 제발 할아버지. 수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랑 함께 지내요. 할아버지는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괜찮겠나? 최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이 집에 와주십시오.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세 지겠네. 신세라니요. 최 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인데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만났고 가족도 생겼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이제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은혜복지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넓은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학생들, 지원받은 환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무대 위에는 최강우 회장과 수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은혜복지재단 1주년을 맞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제 개인적인 속죄에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김수호가 그 길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최 회장이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사장직을 정식으로 수호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객석에서 할아버지와 하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잃을 뻔했고 대학도 포기했었죠.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수호가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그래서 이 재단이 존재합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차갑지만 따뜻한 손길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 따뜻함을
나눠주겠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로비. 한 중년 남성이 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호 이사장님. 네. 수호가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이 이사장님 덕분에 대학 갔습니다.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수호는 남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따님이 열심히 하신 겁니다. 아니에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없었다면 우린 포기했을 겁니다. 천만에요. 수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택. 5식구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최 회장, 할아버지, 하연, 수호, 그리고 새로 고용된 요리사 아주머니까지. 오늘 축하합니다. 수호군. 최 회장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정식 이사장. 취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이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도 나중에 커서 재단에서 일할 거예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하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하연이 착하구나.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최 회장은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아.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이제 우리 가족 다시 만났어. 늦었지만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수호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수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동생도 생겼어요. 수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군고구마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왔습니다. 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은 한 개의 군고구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겨울, 리어카를 끌던 19세 청년. 그리고 8년 동안 음식을 거부하던 8살 소녀. 두 세계가 군고구마의 따뜻함으로 만났고 파국으로 치닫던 운명이 결국 구원과 화해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